신지 등 자동차의 무빙 파트를 개발, 생산하고 있는 기업 평화전공. 세계 1등을 향한 집념으로 오늘도 최고를 향해 달려가는 평화전공의 스마트 공장을 만나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이곳. 2019년 기준 1조 880억 원의 매출 달성. 국내 5개 지역에 9개 공장과 2개의 연구소를 비롯 해외 7개국에 9개 공장, 3개 연구소를 둔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 이미 다양한 자동화 설비를 통해 최첨단의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던 이곳. 동종업계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완벽에 가까운 생산 환경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마트 공장은 평화전공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기존에는 생산 설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기술팀에서 고장의 원인을 직접 찾아야만 했는데요. 스마트 공장 도입 후에는 모든 이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 담당자는 어디서든 휴대전화를 통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품 투입부터 제품 완성까지 걸리는 시간, 즉 사이클 타임은 생산 현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생산량을 자동 분석, 개선 포인트를 알려줘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자동화 공정에서 사람의 눈으로 분량을 잡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입한 것이 바로 딥러닝 센서인데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온 평화전공.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의 길을 걷고 있는 그들. 스마트 공장은 세계 최고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평화전공의 앞날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입니다. 스마트 시티란 첨단 IT 기술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교통 에너지 문제를 해결한 도시를 말하는데, 세종시 스마트 국가 산업단지는 행정 중심의 미래 먹거리인 산업 기능이 더해져 자적 기능을 두루 갖추게 되는 안전한 행복 도시로 거듭난 도시를 말합니다. 즉, 도시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을 움직인 시민들의 행동들을 전부 데이터에서 인공지능을 통해 도시인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는 맞춤형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 도시의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이용해 시민들의 삶을 한층 행복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도시 환경을 말합니다. 스마트 도시에 7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모빌리티로 사람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각종 서비스나 이동수단을 말합니다. 자율주행차와 카쉐어링, 카헤어링 등을 볼 수 있고, 헬스케어, 즉 원격 진료와 AI 기반 스마트 문진 등 스마트 응급호출, 드론 활용해서 긴급 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면에서는 에듀테크라고 해서 교육과 기술의 결합으로 인공지능을 통한 정보통신을 활용하는 차세대 교육을 말합니다.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는 탄소 배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배출해서 음식 쓰레기를 차원화하고 제로 에너지 건축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5번째는 거버넌스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조직의 행정 서비스 공급적인 복합적 기능인데, 여기에는 디지털 트윈과 블록체인 기반이 있고 시민 참여하는 리빙랩을 운영합니다. 문화 서핑 면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문화예술과 지역화폐 결제, 자율주행 서핑 카트 등을 운영하고, 일자리 창출에서는 창업 인큐베이터를 구축하고 해외 도시와 교차 실증을 추진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 디지털 트윈 내용을 보면 이 그림이 도시 전체 내용을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체계한 건데, 디지털 트윈은 가상 공간에 도시와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 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예로서 항공기가 비행하면 항공 정보를 수집해 디지털 트윈에 입력하면 환경이 비행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서
비고장을 예측할 수도 있고 미리 점검도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해서 가상세계에서는 장비 시스템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유지 보수해서 돌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생산성 향상과 장비 최적화와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에 적용하는 여러 가지 예를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스마트 교통에는 자율주행차가 대표적인데 자율주행차 외에도 돌발 상황 감지 시스템이 있고 스마트 주차장, 또 스마트 횡단보도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공유경제에서는 공유경제란 말은 필요할 때 빌려 쓰고 사용 안 할 때는 대여해주는 그런 새로운 수익 창출의 경제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방대하게 디지털을 강구하는 디지털 사이언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헬스케어도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에너지 부분을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라 해서 태양광과 지혜를 이용하는 그런 재생 에너지가 있고 전기차를 활용하는 충전소 등을 운영합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유지 관리에는 AR 기반. AR은 실제 현실의 이미지 내에서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 보여주는 신개념인데 증강현실이라고도 하죠. 이런 기능과 또 스마트로 교량도 관리할 수 있고 스모크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저영향 개발 기법인데 이 환경 분야인데 친환경 자연의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토지 이용 계획이나 도시 개발의 기법을 이용하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빌딩에서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시스템이 있고 빌딩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실내 환경이나 탄소 배출량을 실시간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스마트 인프라에는 공공 와이파이 구성을 할 수 있고 무선으로 망을 구성해서 AR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안전에서는 공공지역 안전 감시 서비스나 1차형 산불 감시, 또 하층 수위 감시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스마트 도시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서울에는 현재 지금 상암지구, 마곡지구, 양천구, 성동구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상암에서는 5G 기반 자율주행차를 하고 있고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마곡에서는 다천 3D 공간정보 구축과 자율주행 셔틀 양천구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지킴이 도입하고 성동구에서는 보행자 사고 방지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서울은 스마트 시티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2018년에 1617억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2021년에 3,815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내년은 3,50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스마트 시티가 되면은 편리한점을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서 마곡 6단지의 거주한분이 여의도를 출근하기 위해서 오전 7시에 기상해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앱을 키면 예전에는 버스 종료에 나가서 기다려야 됐죠. 근데 지금은 자율주행 버스가 마곡 아파트로 돌다가 6단지 정문에 정차해서 태우게 되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자율주행 셔틀을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점이 있고 또 마곡에서 차량으로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한다고 하면 가장 정체가 없는 지역을 내비게이션하면서 알려주어서 20-30분 걸리는 그런 출근 시간이 10분 내로 단축되는 그런 기능도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조정 예를 세부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요. 도시의 가로등에서는 현재 도시에서는 야간 조명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스마트 시티에서는 전 도시 가로등에 인공지능 비디오와 같은 스마트 조명으로 도시상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범죄 발생 시 용의자 인적사항이나 도주로 이치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도시 컨트롤 센터가 설치해서 범죄를 20% 이상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19 응급상을 보면은 현재 도시에서는 119 전화를 하면 응급차 내에서 병원과 담당 의사 확인으로 병실 환자 상태 맞는 의사 찾기가 어려워서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데 스마트 시티에서는 도시 안의 모든 병원이 자동으로 환자 상태를 체크해서 치료 가능한 의사와 수실, 병실 등을 확인 후 최적의 병원에 이송을 하므로 환자를 조기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화재인 경우도 현재는
현재 도시는 도로가 비좁거나 차량 주차로 소방차가 진입 불가의 사제를 끌 수가 없는데, 스마트 도시에서는 도시 어디든지 드론으로 빠른 시간 내 하재를 진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건물 안에 버스 정류장 설치하는 법을 볼 수 있는데, 현재 도시에서는 자동차가 배기가스가 있음으로 해서 건물 내 버스 정류장 설치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스마트 시티에서는 전기차 사용으로 자동차 배기가스가 나지 않기 때문에 건물 안에 버스 정류장을 만들어서 눈비 올 때 밖으로 나가지 않고 건물 안에서 정류장을 승하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시의 공원에서도 현재 도시에서는 낮에는 휴식과 산책 공간이 되는데, 도시의 공원이 밤에는 우범지역이 됩니다. 그러나 스마트 시티에서는 낮에도 휴식과 산책 공간이 되고 밤에도 도시 내 디지털로 안전한 지역이 됩니다. 자동차 사고 경우를 보면은 현재 도시에서는 자동차 사고 시 사고자가 의식이 불명하면 이급전을 할 수가 없는데, 스마트 시티 도시에서는 자동차 이퀄 제도를 만들어서 자동차 사고 시 자동차 내에서 자동으로 이급전화를 작동해서 사고자를 구출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보면은 현재 도시에서는 오염물질 푸는 개인 자가 차량을 계속 이용을 하는데, 스마트 시티에서는 저공해 자동차, 수소차, 전기차 등으로 공유 자동차 서비스를 이용하므로 공해 없는 그린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전기를 보면은 전기는 한전은 돌발상을 대비해서 10% 여유 전력을 생산하므로 전기 생산 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 시티 도시에서는 도시 사용 전체 에너지를 40%를 태양광으로 생산하고 인공지능으로 전력 소비가 많고 적은 것을 배분해 친환경적 도시를 형성합니다. 개인적인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에도 헬스장과 집에 오가는데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3일 만에 중단하는 작심 3일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 시티에서는 옷과 직장에 센서를 부착함으로써 자동 건강 검진과 또 오래 앉아 있으면 신호를 보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에어랩을 착용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이 잠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현재 도시에서는 건강 장애와 스트레스로 불면증이 만연합니다. 그러나 스마트 시티에서는 꿀잠을 잘 수 있는데, 이유는 적절한 온도와 쾌적한 환경으로 잠들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조성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깊은 잠을 잘 수 있죠. 그 다음에 쓰레기통을 보면 현재 도시는 쓰레기통이 어디가 꽉 차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스마트 시티에서는 쓰레기통마다 센서가 부착함으로써 꽉 찬 정도를 확인이 가능해서 꽉 찬 쓰레기통부터 먼저 처리하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차가 현재 도시에서는 새벽 6시에 요란한 소리와 함께 승용차를 운행하는데, 스마트 시티에는 쓰레기차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싱크홀을 보면은 예고 없는 싱크홀 발생으로 사고가 다발하는데, 스마트 시티에서는 상하수도에 IoT 센서를 부착해서 누수 확인이 가능하고 장기 노후와 상하수를 미리 교체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과 시범 도시는 5-1 생활권, 즉 합강리 이론인데 약 83만 평으로 인해서 한 1조 5천억 정도 규모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리빙 지역이 있고, 자율주행 셔틀 노선이 있고, 혁신벤처 스타트업 지원이 있고, 스마트 퍼스트 타운 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좀 들여다보면요, 먼저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데, 이 스마트 그리드는 스마트가 똑똑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전기, 가스 등의 공급용 배관망으로 원격으로 보일러를 조정할 수 있고, 에어컨을 조작해서 전기를 저렴한 시간에 사용하는 그런 기능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전기 자동차 충전소, LED 갈로등, 직류 송전 시스템, 전기 에너지 주택 등 친환경적인 그러한 전력을 사용하고 있죠. 즉 스마트 공급 경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그리드인데, 이렇게 도시 전체를 이런 격자 형식 구조로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전력을 공급하는데 일정한 전기를 공급할 수도 있고, 또 사용하지 않는 전력은
저장했다가 다음에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각 주택마다 이 태양광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에너지를 적용하는 그러한 이 시스템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스마트 교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가 자율주행차인데, 자율주행차 외에도 이런 식으로 바닥에 스마트 LED 바닥 경감등을 해서 미리 운전자에게 신호를 보내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특히 어린이나 장애인들을 특히 감지를 해서 운전자에게 신호를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또 운전자에게 감속을 유도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교통에서는 신호 및 속도 일반 방속 서비스도 있고, 스마트 횡단보도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또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또 이 내용은 지금 스마트 교통인데, 지금 자율주행 셔틀을 지금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곡동에서 정부 세종청사 한별리 이 구간을 지금 이 자율주행 셔틀을 운영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역에는 이렇게 큰 차를 배차를 하고, 또 가족 단위로 이렇게 작은 경우에는 이 자율주행 셔틀인데 이 작은 차를 이용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 스마트 에너지 부분인데,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해서 이 우회전 시 안전 서비스를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또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감시 카메라가 작동이 돼서 무단 투기 현장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종시 스마트 국가 산업단지와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도시에 대해서 소개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매매 매수 및 임대를 희망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성실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맥가벨을 꿈꾸는 라이언맨 양현규 공인중개사였습니다. 상담 전화는 010-5077-7574.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